네, 좋습니다. 네. 오늘 만평 어떤 거 갖고 오셨죠? 네, 아무래도 새벽에 FOMC가 열렸으니까 이 비트코인이 케빈 허쉬의 발언에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평을 준비해왔습니다. 미스터 비트코인이 케빈 허쉬의 연설을 들으며 상당히 초조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따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FOMC 연설 이후에 바로 비트코인 가격이 좀 한 단계 낮아지는 차트를 그렸습니다. 1시간봉 기준으로 보시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그건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땀을 흘리고 있네요. 네. 케빈 허쉬 굉장히 멋있게 그려줬고. 네. 이 주변에는 네. 이제 아메리칸 이글인가요? 뭐 매인가요? 이게 그 미국 독수리긴 한데 사실 제가 매를 그려달라고 매파. 했는데 파적이다. 네, 매를 그려달라고 매가 했는데 4마리나. 독수리 같은 애들이 이제 네. 와가지고 예상보다 호키시한 점도표였다 라는 평이 좀 지배적이었던 FOMC 발표였습니다. 네. 약간의 그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의 마음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멋있는 척은 케빈 허쉬가 혼자 다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는 그래 점도표가 호키시 할 건 뭐 예상했어. 뭐 다들 맞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네. 하지만 케빈 허쉬가 뭔가 해주지 않을까?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아쉬웠죠. 비트코인 네. 가격이 많이 내려갔고요. 뭐 여러 가지 발언들 나왔는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케빈 허쉬가 6월 정례 FOMC에서 했던 주요 발언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여전히 연준의 목표를 좀 초과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이제 고수하도록 진행을 하겠다. 금리 정책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딱 박아뒀죠. 그리고 무엇보다 좀 중요했던 건 포워드 가이던스를 발표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우려했던 또는 예상했던 것처럼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점도표를 찍지 않는 걸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케빈 허쉬가 어떤 식으로 연준 의장으로서 금리 정책 방향을 결정해 나갈지가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뒤에 가서 금리 완화와 또는 이제 인상이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제 발언 중에 그 부분이 제일 좀 확 들어왔어요. 어떤 발언이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 긴축적인 이 정책이 이게 어떤 수준이냐, 얼마나 이 긴축적인 게 어제 기자들의 질문이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기자들도 놀란 거야. 점도표가 이렇게 나올 건 알았는데 케빈 허쉬가 뭔가 완화적인 발언을 안 하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다음에 물어볼 거는 이 인상 기조가 어디까지 갈 걸, 몇 번 올릴 걸로 예상하냐,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쵸. 그랬더니 케빈 허쉬가 뭐라 했냐면 이분하지 않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uneven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네. 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이제 앞으로는 그동안에는 미국의 어떤 금리 정책이 FOMC를 보면 대충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준 인사들도 나와서 발언을 계속 했었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진짜 네. 얘기 안 해줄 건가 보다. 근데 uneven이라는 거는 진짜 정말 애매한 단어인데 어떻게 그런 단어를 쓸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워시 선회하자면 워시의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전쟁 때문에 금리가 이제 물가가 올라서 금리를 올리는 기조로 가게 됐잖아요. 그쵸. 그런 방향으로 보고 있는데 전쟁 휴전이 됐어요. 네. 그리고 또 AI가 생산성을 높여서 사실 물가 하락에 기여할 거라는 게 케빈 허쉬의 원래 기조인데 이 사람의 생각인데 그 부분이 이론적으로는 뭐 가능할 수 있지만 아직 작동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이 사람 생각에는 굉장히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몇 번 할 거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 물어보지 말라. 그냥 우리가 생각해서 결정하면 네. 그냥 알고 있으면 된다. 약간 이런 느낌. 그렇군요. 네. 아니 사실 우리는 뭐 스테이크 구울 때나 uneven하다, 그쵸. 이분하다 그게 이렇게 이제 해왔는데 유행어잖아요. 그래서 유행어인데 이제 uneven? FOMC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책 전환기에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연준의 커뮤니케이션을 최소화하는 걸로 하는 게 워시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통화나 이제 금리 관련 결정을 할 때 주식시장 가격을 어떤 것보다 주의 깊게 지켜볼 거라고 한 게 좀 인상 깊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주식시장에 많은 유동성이 잡혀 있고 상당히 빠르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금리 정책을 어떻게 좀 정하게 될지를 좀 관전 포인트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금리는 예상했던 대로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걸로 만장일치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점도표에서 볼 수 있는 건 연내 인하에서 인상으로 선회를 했다라는 거죠. 원래 3월 점도표만 하더라도 그 연내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점도표에서 완전히 소멸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게도
빨간 박스 쳐놓으셨지만 네. 정도표 중간값으로 치면 2번 인상하는 걸로 지금 매파적으로 된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인상을 많이 할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앞으로. 그렇죠. 뭐 네. 어니분하다고 했으니까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어제 이제 나왔던 어제가 아니죠. 새벽에 나왔던 새벽. 얘기는 뭐 포워드 가이던스를 좀 폐지하겠다라는 네. 뜻을 밝혔어요. 근데 이게 맞습니다. 막 케빈 옷이 마음대로 폐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게 이제 중앙은행들이 향후 통화 정책에 관련한 방향을 미리 공개해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수단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혼자서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지금은 본인은 점도표를 찍지 않는 걸로 하는 걸로 이제 하고 이제 뭐 연설이나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채세 그동안의 기조와는 다르게 좀 더 간결하고 짧게 하는 걸로 좀 의지를 나타낸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연준 이제 이사들과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가느냐가 케빈 워시에게 좀 당장의 눈앞에 있는 미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포워드 가이던스가 빠진 그 자리에 네. 새로운 게 들어왔어요. 이상한 태스크포스에서 나는 너 뭘 만든다는 거지 들어봤었는데 네, 이제 네. 포워드 가이던스를 삭제하고 대신에 이제 연준이 연준의 선제 안내가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이제 정책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네. 이를 위해서 5대 핵심 혁신 분야를 선정해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연준 커뮤니케이션 TF, 대차대조표 TF, 경제 데이터 활용 TF, 그리고 생산성과 고용 TF, 그리고 인플레이션 프리워크 TF 이렇게 5개를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누가 올지 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 정해진 게 없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기도 했고요. 앞으로 이 5개 태스크포스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좀 흥미로운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워시는 이제 기초부터 제대로 하자, 기본부터 제대로 하자라는 취지하에서 첫 원칙부터 다시 검토하고 어려운 질문을 던지면서 현재 이제 관행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라는 포부를 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PC 물가 같은 경우는 PC를 참고하는데 연준에서 가령 뭐 연준 그 청문회 과정에서 워시 의장이 얘기했던 뭐 네. 트림드민이라든지 그 위아래를 좀 절사해서 약간 브로드한 물가의 흐름을 보는 그런 방식의 데이터를 좀 그러니까 기준되는 데이터를 좀 바꿀 수 있다. 그 작업을 사실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하겠다. 네. 그런 의미인가 보군요. 맞습니다. 네. 네.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1시간 본 기준 차트인데요. 이렇게 네. 가격이 66,000달러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때가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FOMC 결과 발표가 있었던 시간대죠. 발표 후에 가격이 좀 떨어졌고요. 그래서 64,000달러 초반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은 64,000달러 중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네. 생각보다 뭐 많이 내려가진 않고 그 박스권 안에 있긴 하네요. 박스권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내려간 거는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게 계속 지속될 분위기인 건가, 얼마나 계속해서 영향을 줄 것인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좀 생각보다 호기시했던 발표 때문에 비트코인 외의 주식들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조정을 받았고요. 다우존스, 나스닥, S&P 모두 다 하락을 했고 변동성 지수를 알 수 있는 VIX 지수도 12.37%나 급등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생각보다 좀 많은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뭐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전히 반도체는 그래도 견조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1%대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가격 흐름을 좀 보면 그 원래 이게 3시에 발표고 네. 3시 반부터인가요? 아마 그때 네, 기자회견인데 기자회견이 끝나는 즈음에도 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떨어졌냐면 이제 지금 G7 회의 때문에 트럼프가 G7 저거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아이 그 니네 케빈 워시가 지금 금리 인상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다는데 네. 너 괜찮아? 알고 물어본 거죠. 왜냐면 트럼프는 그쵸. 계속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했으니까. 근데 트럼프가 금리 인상도 뭐 필요하다면 약간 이런 톤으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언 이게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일종의 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겠습니다만 이제 승인이죠, 승인. 이제 원래 이제 케빈 워시는 트럼프가 바로 얼마 전에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원래는 이제 중앙은행 총재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독립성을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뭐 교감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겠습니까? 뭐 사람이 그쵸. 하는 일이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트럼프도
금리 인상을 용인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이 기조는 당분간은 바뀔 가능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마지막까지 희망을 부여잡고 있다가 아닌가 보다. 진짜 인상 되나 보다 네. 생각을 실망맹물 하는 거네요. 출애라고. 그런 어제 좀 그림이었습니다. 네, 사실 케비너 씨는 이제 트럼프랑 통화했는지 그런 거는 이제 말하지 않겠다라고 해놓은 네, 상태였는데 그쵸. 뭔가 말한 듯한 느낌이 이제 드는 발언이죠. 너무 트럼프가 그렇게 트럼프의 얘기를 해버리면. 태도가 확 바뀌어버리니까.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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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뭐 금리는 지금 이제 인상 기조로 가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EU는 올렸고 일본도 올렸고 지금 미국까지 올리면 사실 글로벌이 다 금리 인상으로 가는 그러네요. 약간 그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뭐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까? 네.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지만. 네, 높은 것으로 이제 네. 예상이 된다. 네. 네. 그동안에 좀 사이클을 살펴보면요. 금리 인상기 2018년도 1기랑 그리고 인하기 때 그리고 제로금리 시기 그리고 공격적인 인상 시기 고금리 동결 그리고 현재의 두 번째 인하기 이렇게 나눠서 6개의 이제 이 시즌으로 나눠서 좀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금리가 인상이 될 때는 위험자산 전반이 좀 이제 압박을 받기 때문에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인하기와 제로금리 시기 때는 이 코로나와 맞물리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자 비트코인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상기에는 다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고금리 동결 때는 좀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실상 뭐 인하기이긴 한데, 상승이 많지는 않죠. 네.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그래도 이 시기쯤을 해서, 2020년 그리고 22년 사이부터 해서 금리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줄어든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로금리와 코로나 시기 때 유동성의 영향이 너무 커서 이게 좀 더 대조가 되는 게 보이긴 하지만 기관들의 좀 분석을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이 기관들의 그 컨센서스는 비트코인이 대체로 금리 인하 시기에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건 맞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게 맞다라는 이제 내용을 좀 일치를 시켰는데 좀 인상 깊게 살펴볼 게 ETF의 출연이었는데요. 바이낸스 리서치에서는 현물 ETF가 출시되기 이전에는 이 금리 인상과 인하가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에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는데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에는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 사그러들었다. 이제 기관 자금의 그 플로우가 주는 영향력이 비트코인 시장에 주는 그 파동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직접적인 수급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네. 됐다라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오늘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가격이 좀 살짝 하락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좀 촉매자가 될 수 있는 건 상승 촉매자가 될 수 있는 건 기관 자금의 유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TF 승인 이전과 이후에 보면 이전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주도를 했고 거시 뉴스에 빠르게 즉각 반응을 했었죠. 근데 이제 ETF로 인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개인들보다 손바꿈이 좀 속도가 느리게 되고 장기 보유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시 뉴스에도 좀 더 영향을 덜 받게 됐고 그리고 금리 동결에도 이제 ETF 수요로 독립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분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ETF 수급 데이터가 앞으로 이제 금리보다 더 중요한 선행 지표로 부상할 것이라는 게 바이낸스 리서치의 주요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런 리서치가 또 바이낸스에서 나왔군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더 이상 이제 금리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 거시 환경을 뒤따르는 자산에서 이제 선반영하는 자산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전에는 이제 사실 금리가 정말 인상이 돼서 이제 실행이 되는 시점보다는 인상이 될 것 같다라는 뭐 기대감 아니 그 우려 그리고 이제 인하가 될 것 같은 기대감 그 시기에 가장 많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인하가 되거나 인상이 됐을 때는 오히려 가격이 움직이지 않고 또는 반대로 가는 경향이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뭐 금리 예전 그래프에 의해서 뭐 금리가 오르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인하가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공부를 하긴 했지만 좀 전에 그래도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잘 지켜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현물 ETF의 영향이 아무래도 상당히 큰 만큼 이걸 계속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현물 ETF는 어떠냐? 네. 이제 네. 보면 좋습니까?
예. 네. 확실하게 소소밸류 얘기해 주세요.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제 이번 달 기준으로 일별 데이터를 보시면 딱 3거래일 빼고는 모두 순유출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월간 기준으로 보면 네, 2달 빼고는 모두 순유출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계산을 해둔 걸 보면 올해 기준으로 순유출 금액이 한 40억, 50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이제 방송 전에 계산하고 왔었는데 네, 정확한 수치는 이따 한번 찾으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쨌든 올해는 순유출이 훨씬 더 큰 상황이어서 하반기에 ETF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비트코인 가격 상승 반전은 조금 더 더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분석 내용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그래도 최근 뭐 12일, 16일에 또 들어와 주긴 했기 때문에 네, 조금의 맞습니다. 희망이 보이긴 합니다. 아직 작지만 모이다 보면 그렇죠. 좀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끌모아 태산이니까. 좀 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서 대장주격인 게 블랙록의 IBC잖아요. IBIT인데 이 IBC 그래도 최근 나흘, 그러니까 4거래일 동안 순유입을 기록을 해서 그나마 이런 점은 좀 긍정적이지 않았나. 그래서 블랙록에서는 꾸준히 자금이 그래도 들어오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얄궂은 게 뭐냐면 네.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은 코인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 나흘 동안 들어왔었던 ETF 그 순유입이 그러니까 뭐 비유하자면 엄발의 오줌 누기 같은 느낌? 그러니까 플러스로 찍히긴 했는데 한 그게 1억 5천만 달러? 예, 그러니까 1억 달러가 안 되는 수준. 그러면 이제 IBIT 입장에서는 순유입이 좀 적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채굴되는 또 비트코인이 매도 압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안 들어왔고 16일까지는 그래도 퐁당퐁당으로 이게 그렇죠. 전체적인 스코어는 좀 양수로 유지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또 하락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지금 IBIT를 제외한 나머지 집계를 보면 한 5천만 달러 정도 순유출이 네. 일어난 것으로 나오는데 뭐 이거는 자료가 나오면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점심 드시고 한번 살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올해 상반기만 순유출이 30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많은 자금이 좀 쭉쭉 들어와서 가격을 올려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뭐 저희가 연준을 바라볼 때 하반기에 지금 이제 그 패드워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금리 인상 타이밍이 어제 FOMC 이전에는 사실 12월이었거든요. 네. FOMC 이후에 9월까지 당겨졌어요. 네. 네. 상당히 좀 빠르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쵸. 9월은. 근데 9월까지는 이런 어떤 기조가 유지가 될 거고 그게 비트코인에 사실 좋지 않겠죠. 네, 네. 좋지는 않겠습니다. 좋지는 네. 않지만 그 기간에 갑자기 막 ETF ETF에서 자금이 이상한 막 들어온다면 자금이 들어오고 막 미친 듯이 막 매수세가 들어오고 이러면 또 금리랑 상관없이 올라갈 가능성도 네, 있다. 독립적인 변수로 ETF 자금의 흐름이 이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에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연준에서 3월 달만 해도 뭐 인하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져 있다가 그렇죠. 지금 3개월 만에 완전히 좀 변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3개월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죠. 라고 네. 생각을 하면 또 마음이 편안하게 잘 수 있지 않을까요, 밤에? 어제 사실 이제 나왔던 자료 중에 뭐가 네. 있냐면 그 이제 그 원유 가격이 예. 한 올해 3분기부터 그러니까 이 전쟁 일어났던 수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그런 또 9월. 얘기가 있었어요. 공급 과다로. 그러면 그것도 좀 좋은 뉴스고요. 네, 그래서 예. 사실 지금 뭐 이렇게 예상한다기보다는 어쨌든 근데 이게 저희가 말이 한두 달이지 저희 네. 데일리 방송이잖아요. 그쵸. 60일 동안 여러분 지금 힘들었죠, 연준이 우리가? 긴축을 네. 하고 있어서 저희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조금 기운이 빠지죠. 기분이 또. 빠지죠.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끝난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란 관련해서 또 이제 중요한 진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분 준비하셨죠? 아, 네. 오늘 새벽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이란과의 MOU가 최종안이 아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폭탄을 막 던지겠다. 네. 이래서 시장 분위기 안 예. 좋았다가 뭐 금리 인사까지 얘기 나오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또 트럼프가 이란과의 종전 MOU에 합의를 했다라는 보도가 아. 일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게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유가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유가는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고 그 뒤에 이제 트럼프의 뉴스가 전해지면서 조금 분위기가 반전이 됐죠. 미국 언론도 이미 이제 MOU가 발효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백악관이 이미
이제 뉴스 매체를 통해서 발표를 했고 악시오스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내용들이 합의가 좀 됐냐, 양해각서 초안이 발표가 공개가 됐는데요. 뭐 일단 MOU 즉시 모든 전투를 즉각 중단한다 이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상호 주간 영토 보존 그리고 내정의 불간섭. 그러니까 뭐 이 이란의 레짐을 바꾸겠다라는 이제 미국의 그런 목표는 좀 소멸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60일 내에 최종 합의를 하기로 했고요. 필요시에 대신 기한을 연장하겠다라는 게 초안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MOU 체결 즉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그리고 30일 내에 항해를 정상화하겠다라는 되게 엄청 긍정적인 소식이 막 담겼고요. 대신 이제 최종 합의 체결 후 30일 내에 영내 미군도 모두 다 철수를 하겠다라는 것도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역시 MOU 체결 즉시, 그러니까 지금 이후죠. 체결 즉시 기뢰 제거를 이제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30일 내에 페르시안만 그리고 오만 해 상선 운항을 이제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며,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재개방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통행료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직 그런 부분은 내용이 없었나요? 통행료는 이제 60일은 무료. 60일 그 뒤에는 이란과 오만이 알아서 해라. 네. 그럼 이제 이란과 빨리 오만은 다녀야겠네. 60일 동안. 이란과 오만은 받겠다고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근데 저는 네. 이게 또 약간의 그 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이걸 유료로 해놓으면 나중에 미국이 호르무즈의 통행권을 장악하게 됐을 때 미국이 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모르는 일이긴 한데, 네, 뭐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어차피 중동에서 석유 수입을 안 하거든요. 미국은. 네.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는 뭐 중국이 돈 많이 가져가니까 그래? 그럼 중국 돈 더 내고 갖고 가라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네.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게 이제 이란에도 당근이 될 수 있겠죠. 제가 볼 때 제일 트럼프한테 중요했을 내용은, 그리고 내부에서도 미국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 3천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게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이걸 이란한테 준다고? 그래서 이제 사실 논란이 되게 많이 됐는데, 실제 공개된 거는 지금 3천억 규모의 경제 개발 계획으로. 네. 그럼 이 계획에 미국 기업들이 대거 들어가는 걸로 짤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트럼프가 또 주가를 올리면서 네. 또 생색을 엄청 내고 이럴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그렇군요. 저는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어제 베르사유에서 G7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네네. 트럼프가 차 타기 전에 기자한테 질문 받았습니다. 이거 서명 언제 하는 거냐? 베르사유에서 이미 했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이제 막 보도가 됐었는데, 네. 그러니까 절대 트럼프는 자기가 이긴 전쟁의 이 서명을 그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뭔가 좀 더 이슈를 만들고 네, 더 화려하게 홍보하려고 홍보하고 하죠, 보통은. 근데 이제 본인도 약간 이거 좀 졌다 내가 약간 이런 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점심 먹으러 가야 돼. 근데 하긴 했어.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 느낌이었고요. 네. 어쨌든 뭐 변수 자체는 이제 이스라엘 하나로 좀 좁혀졌네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네. 여기서 난장을 한 번 더 치느냐, 네. 아니면 네. 아닐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낮아 뭐 보입니다만. 수능을 하냐. 뭐 수능을 이런, 하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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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타냐후가 쉽게 또 물러가지 않을 거라는 예상들도 있죠. 네,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트래티지 관련해서 이제 자료를 좀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어떤 자료입니까? 이제 빠르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스트래티지, 네, 배당 지급일이 지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영구 우선주 STRC의 가격이 계속 100달러 이하로 맴돌았죠.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지금 노트북으로 궁금해 찾아봤거든요. 안 그래도 그 얘기 하실 것 같아서 89달러예요. 네. 완전히 89달러. 누웠습니다. 네, 사진을 큰일이네. 보시면, 네, 네. 같이 이제 화면을 보시면 89달러를 이제 기록을 한 건데, 이게 네. 6월 15일 배당 지급일 시기 때 가격이에요. 근데 심지어 지금도 그 정도 가격 수준을 6월 17일 날 89달러로 이제 마감을 한 거고요. 이 보시면 이게 거의 상장 후 거의 최저치에 가깝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이게 액면가가 100달러인데 이걸 100달러를 넘어서야지 추가 발행을 하고 그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데, 스트래티지 자체의 주가도 안 좋고 STRC의 주가도 안 좋은 상황에서 보통주 추가 발행도 어렵고 연구선주 추가 발행도 어렵기 때문에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는 데에 상당히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게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네. 저게 100달러를 컨셉으로 유지가 되게 만들어진 우선주거든요. 그쵸. 89달러잖아요. 네. 10% 싸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서 100달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앉아서 10%를 버는 거거든요. 저 100달러는 스트래티지가 유지를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네. 좋은 조건이고 플러스 여기에 지금 연 배당률이 12.9%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게 시세 차익도 볼 수 있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 STRC 우선주를 팔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네. 90달러, 89에서 사서 100달러에 팔면 되는 네, 거니까요. 그래서 연배당 11.5에 지금 할인율이 거의 11%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종합해서 보면 실효 배당률이 12.9%, 네. 거의 13%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판매가 좋지 않다. 그죠. 네, 라는 거 있고 또 재미있는 또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네. 네, 스트라이브죠. 스트레이티지의 동료이자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DAT 기업인데 이 스트라이브의 사타, SATA는 사람들이 샀다라고 이제 사타를 샀다. 아, 네. 얘는 또 팔렸고. 네. 이 스트라이브의 연구 우선주도 액면가 100달러인데 얘는 100달러를 넘겨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틀 연속 100달러 선에서 거래가 잘 되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연 배당률은 13%이기 때문에 네. 이 스트레이티지의 연구 우선주보다 사람들이 더 많은 매력을 느끼고 있는 연구 우선주라는 거죠. 얘가 있어가지고 더 돈이 안 들어오겠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기로 몰려가네요. 여기로 똑같이 살 거면 어차피 살 거면. 네, SATA 사가지고 연배당 13% 받는 게 낫지 않냐? 12.5%보다 이런 거죠. 뭐 스트래티지는 뭐 회생 방안 같은 건 없나요?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는 좀. 근데 하고 어제 계신가요? 그 얘기했던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사죄를 드리고. 예, 윤수목 대표가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해서 네. 생기는 불확실상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 세상에. 맞아요. 적절한 상황가 네. 필요합니다. 네. 아니 이 미안하다 말을 해야 될 타이밍에 그 마이클 셀러가 그랬잖아요. 니들 보고 팔지 말라는 거지 내가 안 팔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 맞아요. 네. 네. 좀 비굴해 보였습니다 네. 당시에. 어쨌든 배당금은 그럼 계속 지급이 되는 걸로 좀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네, 뭐 배당급 지급 자체는 일단 당분간은 되게 안정적이다라고 보는 게 시장의 분석이었는데요. 일단 위협이 되는 요소들이 뭐 있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정체가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STRC의 할인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 지금 한 달 넘게 100달러 아래를 밑돌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것 때문에 자본시장 접근성이 떨어져서 추가 매입을 하지 못하고 또 이걸로 인해서 뭐 주가 상승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 배당급 지급에 대한 안정성을 훼손하는 요인들인데 사실 지금 총 자산을 고려를 했을 때는 배당 총액 자체가 연간 수억 달러 수준이라 높은 편이긴 한데 단기적으로 지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분석입니다. 대신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 아래를 계속해서 밑돌게 된다면 그때는 또 스트레티지가, 상황이 달라진다. 네, 배당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오늘 얘기해 주신 게 일단 뭐 어제 워시가 굉장히 매파적인 태도로 이제 첫 번째 FOMC 치렀다. 그쵸. 하지만 여태까지 추세를 최근 한 5년 추세를 보면 이 금리와 비트코인 가격의 상관관계가 점점 좀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ETF랑 DAT가 힘내주면 된다. 근데 네. 지금 ETF랑 DAT가 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요. 오늘 가져오신 그렇습니다. 장표가. 네. 네. 그런 얘기였고요. 마지막으로 뭐 시간 좀 지났습니다만 이거 어저께도 얘기 못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CBDC 금지. 네. 네, 이거 처리됐나요? 네, 최종 합의안은 일단 진행이 됐습니다. 네. 양당 상하원 핵심 의원들이 최종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순조롭게 통과가 될 법안이라고 이거 많이 반대하는 사람 없다는 거죠. 네. 네, 다행입니다. 다행이네요. 왜냐면 뭐라도 하나 그냥 좀 이거는 패스가 양원이 돼야죠. 다 원하고 있는 그리고 상하원이 모두 다 원하고 있는 주택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끼워 팔기를 끼어 했습니다. 팔기 했기 때문에 이건 네. 100% 통과 가능성이 네, 높다. 저희가 저번에 이제 클래리티 법안 할 때도 라이더 전략을 말씀을 드렸었죠. 네. 여기에 반 CBDC 관련해가지고 이제 CBDC 발행 금지법 조항을 넣어서 끼워 팔기를 했고 이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일단 2030년까지 네. 스테이블 코인,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 제외한 모든 디지털 화폐의 어떤 통행, 네. 유통, 발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발행과 유통을 을 중앙은행이 하는 걸 금지한다. 금지한다. 네, 대신 민간이 하는 건 허용한다. 민간이 하는 건 허용한다. 네, 그래서 민간의 뭐 디지털 자산이면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뭐 예금 코인도 예금 토큰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건 가능한데 하여튼 중앙은행은 못 한다. 요 내용이죠. 네, 그래서 민간의 스테이블 코인은 허용하되 중앙은행 CBDC 자체는 이제 막는다라는 게 이제 골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서클, 페이팔, 테더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아무튼 이 4개 정도의 메이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미국에 있는데 네. 그 친구들이
굉장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법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희 편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